여러분 안녕하세요. 5월 13일 여의도 펀드매니저 TV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금 끝난 미국 뉴욕 증시는 막판에 나스닥이 보합 이상으로 상승에 올라오면서 그나마 작은 희망, 불씨를 남겨주는 우리에게 뭔가 좀 희망 싹을 약간 던져주는 그런 자율적 반등의 모습이 굉장히 강했거든요. 너무 하락을 너무 많이 해서 올라오는 그런 자율적 반등, 이것이 일단 필요하죠. 자율적 반등이 필요하고 또 거기에서 이제 경제적 정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악재들이 희석이 되면서 호재로 바뀌면서 또 한 단계 올라서 반등을 하고, 이 바닥에서 이러한 과정이 필요한데 오늘은 자율적으로 나스닥이 자생적으로 상승 반전에서 끝났다는 그 희망의 방점을 찍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저는 시장을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부정적인 요인보다는 오늘 좀 희망을 살짝 봤다. 물론 한 마리 제비가 왔다고 봄을 알리지 않듯이 이 조그만 그러한 그 불씨와 씨앗들이 우리 시장의 지금 하락 트렌드를, 폭락 트렌드를 돌려놓을 수는 없지만, 이제 우리들은 너무 부정적인 생각에서 좀 벗어나서 좀 희망적이고 긍정적인 시각들을 좀 가져야 되는 게 아닌가. 모든 사람들이 더 간다, 더 간다, 더 간다 다 외치고 있는 때가 지금 바닥이라는 생각은 확실히 듭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바닥을 찾는 중이다, 이렇게 한 줄로 요약을 해보면서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네, 금일 글로벌 주가 추이를 한번 봅시다. 다우는 0.33% 하락했고 나스닥은 0.06% 상승했네요. 11,370. 네. 어떤 분들은 이게 780, 7,800 이렇게 간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물론 그렇게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비관적인 그러한 전망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강영현 씨라고 유진투자증권의 부장님이 아주 강한 어조로 말씀을 하시던데, 제가 그 논리를 이렇게 들어봤는데 맞는 면도 있고 틀린 면도 있어요. 그러나 한번 까주고 싶은, 그렇지 않다, 당신의 생각일 뿐이다라고 한번 까주고 싶었는데 또 이제 싸움 날까봐 그렇게 하진 않았습니다. 나름대로 일리가 있어서 들어는 봤습니다. 하지만 7,900까지 갈 리는 없다, 저는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만선을 중심으로 왔다 갔다 할 확률이 바닥은 만선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S&P도 3,930, 0.13%에 끝났습니다. 어제 이제 영국, 프랑스, 독일은 마이너스로 전부 다 끝이 났네요. 그 전날 아주 강하게 상승했던 걸 다 뱉어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일 우리가 이제 아시아 시장에서 니케이는 1.77이나 빠졌고 한국 증시도 많이 빠졌는데 상해 종합이 강하게 지키고 있었다는 게 좀 특이한 상황이죠. 항생은 2.24, 우리나라 코스닥 3% 이상 빠졌는데 상해 종합이 강하게 지키고 있다는 것은 그나마 다행인 그러한 모습이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주식시장 키포인트를 봅시다. 미국의 3대 지수 혼조로 끝났다. 방금 제가 이야기를 했죠. 나스닥은 플러스로 돌았으면서 끝났습니다. 어떤 이유 없이 자발적으로 너무 가격이 하락한 부분으로 자발적으로 시장이 돌아섰다. 이런 부분들이 큰 점수를 줘야 될 오늘 주식시장의 중요한 키포인트로 본 거죠. 달러 인덱스가 20년 최고를 기록했다. 달러 인덱스가 강했다는 것은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했다는 거죠. 안전자산 선호 심리를 볼 수 있는 것은 달러 인덱스 추이하고 금리가 하락을 하는 모습, 그다음 국채로 돈이 몰려가는 것들, 금으로 돈이 몰려가는 것들, 이런 현상을 보면 확실히 프라이트 퀄리티, 영원한 이 단어 프라이드 퀄리티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주식시장의 핵심은 미국 PPI가 전년비 11%나 상승을 했다는 거죠. 어제 CPI, 오늘 PPI 이렇게 나오는데, PPI가 YOY로는 11% 상승을 했다. 3호는 PPI가 11.3이었으니까 11%니까 CPI처럼 살짝 하락을 한 거죠. 또 전월비로는 0.5% 상승, 전달은 1.6%나 상승했는데 3월은 2월에 비해서 1.6%, 4월은 3월에 비해서 0.5% 상승하면서 확실히 트렌드는 많지는 않지만 꺾이는 모습이 나타나죠. 이 모든 것은 유가 하락이 큰 원인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PPI도 근원 PPI라고 있는데, 근원 PPI는 4월 한 달은 0.4% 상승했죠. YOY로. 전달은 0.6% 상승해서 살짝 꺾이는 모습이다,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파월 연임이 통과됐다. 이건 철진한 이야기죠. 미국 웰스파하고 미국 웰스파하고 은행이죠. 연준이 아니라 6, 7, 9, 3개월간 0.5%씩 0.5%포인트, 즉 50bp씩 3번을 올리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장 또 두 번째 큰 문제는 세계 최대 스테이블 코인인 테더가 장중에 1달러가 무너졌다는 거죠. 뒤에 코인 이야기는 잠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 주간 실업보험 청구 건수가 20만 3천 명으로 예상보다 1,000명 더 늘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IEA가 러시아 비중이 줄어도 세계 석유 위기는 없다. 좀 안정적인 이야기를 시장에 던지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우리 카페 친구들에게 저녁에 저는 이제 항상 장이 크게 하락하거나 크게 상승했을 때 에세이 형태로 제 생각과 소감을 써서 우리 카페에 글을 올리는데 거기에 내가 이 뭐랄까 이 스테이블 코인 공부하다가 머리가 뽀개질 것 같아 던져버렸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먼저 이 스테이블 코인의 이 루나와 테라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건데 왜 중요하냐면 이걸 만든 사람이 우리 젊은이들은 한국 사람이라는 거죠. 권도영이라는 사람이 만들었는데 이분은 제가 알기로는 구글인가 있어서 구글에 이제 이 그 엔지니어인데 이 사람이 나와서 이제 루나와 테라라는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었죠. 지금 죽음의 소행들이 데스 스파이라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 권도영하고 누가 만나냐면 신원성이라는 사람이 두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이 신현성은 여러분 티켓몬스터라는 거 아시죠? 이것을 설립한 벤처 창업가이시죠. 이 두 사람이 나와서 창업해서 만든 게 테라와 루나라는 스테이블 코인 이 두 개를 만들었죠. 사실 저도 뭐 코인에 대해서는 제가 아침마다 비트코인의 큰 움직임 정도만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해주지 제가 코인을 투자해 본 적도 없고 코인의 구조나 속성에 대해서 별로 관심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어떤 그 금융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코인의 구조 정도를 알아야 되겠다 해서 어제 여러 번 모든 블로거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제 나름대로 단순화시키고 뭐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먼저 한번 봅시다. 제가 이해한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단순하게 한번 이야기할게요.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것은 코인의 가격이 계속 이렇게 뭐 움직이는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불안시를 하잖아요. 내가 오늘 샀는데 내일 빠지고 내일 샀는데 뭐 더 오르고 이걸 좀 안정화시키자. 이렇게 해서 코인 하나에 달러 1달러와 이렇게 고정시키는 이러한 코인들을 발행해서 유통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기본 언더라잉 에셋을 달러 1달러에 맞추고 해서 발행된 것을 스테이블 코인이라는데 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그 기초 자산의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달러를 예치하죠. 중앙은행에 예치를 하고 그 가치만큼 암호화폐를 발행하는데 여기는 달러와 연결시키는 그러한 어떤 행위가 들어간 거죠. 그래서 달러를 예치시키고 암호화폐를 그대로 이렇게 복사해 와가지고 이것을 블록체인 해가지고 발행하는 게 일반적인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이런 것들은 보통 이 코인의 어떤 벤처 창업가들이 부르짖는 중앙화, 탈중앙화가 아니고 중앙화죠. 중앙은행에다가 돈을 예치하고 그 증표를 가지고 블록체인화 해가지고 코인을 만든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현재 글로벌 전통 자산의 움직임과 같은 은행의 시스템을 이용하고 중앙은행 시스템을 이용하는 거였죠. 그러나 앞에서 말한 권도영과 신현성은 생각을 좀 달리했던 것 같아요. 이 두 사람은 돈을 중앙은행에 달러를 맡기지 않고 어떤 구조적인 코인의 가치의 구조적인 움직임을 통해서 달러를 1달러에 고정시키는 전략, 진정으로 디파이, 탈중앙화를 외치는 그 젊음의 패기와 그런 벤처 창업 정신으로 만들었는데 이들은 아까 제가 봐서 뒤에서 이어보니까 달러 대신 비트코인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비트코인을 어떤 어려움이나 문제가 생겼을 때 보증을 하는 그 기초자산으로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전략을 쓴 거죠. 물론 탈중앙화 기존의 그 금융 시스템인 중앙은행에 그 달러를 예치하고 일반은행에 달러를 예치하고 그걸 복사해서 블록체인화 기술로 발행되는 일반 그러한 코인과는 다른 거지만 그래도 비트코인이라는 나름대로 안정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이것을 통해서 두 개의 코인을 발행하죠. 먼저 테라를 발행하고 그 다음에 이 위성 코인인 루나를 발행한 거죠. 그래서 테라 가치가 올라가거나 내려감에 따라서 이 루나를 수량을 조절해서 테라의 코인을 사거나 팔면서 가치를 안정화시키는 그러한 기본적인 원리 시스템을 가지고 코인의 가치를 스테이블하게 만드는 그러한 전략을 사용을 했던 것 같아요. 여기서 우리가 가장 크게 이해를 해야 될 것은 테라라는 코인을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위성으로
누나라는 코인을 또 발행을 해서 코인이 두 개가 시장에서 유통되는데 이 두 관계가 올랐다 내렸다 수급을 조절해서 테라의 가치를 안정화시키는 그러한 전략을 사용하는데 테라 코인이 1달러 아래로 가치가 하락하면 루나 코인을 추가로 발행해서 그 추가로 발행하는 것을 테라 코인을 사면 테라 코인 가격이 올라가면서 다시 1달러를 회입하게 회복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시스템을 가지고 가격 안정화를 시키는 알고리즘을 짜서 코인을 발행했고 그 코인이 이제 웹 3.0 시스템 웹이 1.0, 2.0, 3.0인데 3.0은 이러한 일반 돈이 아니라 우리가 블록체인으로 되어 있는 그러한 코인으로 이루어진 그러한 세계 이것들을 웹 3.0이라 하는데 거기에 가장 많이 유통되는 어떤 코인의 역할로 자리를 잡기 위해서 이 쿠테라라는 코인을 발행해서 유통을 시켰던 거죠. 자, 그러면 기본적인 원리는 대충 이해했는데 문제는 뭐냐? 여기서 이제 누나나 테라의 가격이 하락했을 때 둘이 가격이 동시에 밸런스를 이루면서 이렇게 이루었을 때는 1달러를 유지했는데 어느 순간 시장의 어떤 세력이 누나를 집중적으로 공매로 치거드는 거죠. 갖다 팔아버린 거죠. 누나 가격이 빠지면은 테라 가격이 뭔가 조정에 의해서 올라가면서 가격을 유지하는데 얘도 동시에 빠져버렸다는 거죠. 테라와 루나가 동시에 가격이 빠지면서 가치가 붕괴되고 이것을 알고 이 코인을 보유한 사람들이 대량으로 시장에 매도에 나선 거죠. 누나 특히 이 루나 코인에 대해서. 그렇다면 문제의 핵심은 루나 코인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환매가 들어왔을 때 이것을 현금화 시켜줄 돈이 있느냐. 물론 이 루나 코인의 뒷배경에는 달러가 아니라 뭐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죠. 비트코인. 이 비트코인의 가격이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도 중요한데 문제는 이 비트코인을 팔아서 돈을 줘야 되는데 이 세일을 하는데 이 비트코인이 시장에 세일로 나오면 또 가격을 폭락시키는 그러한 뭐랄까 악성 구조적인 모습 이게 비트코인 이 암호화폐 시장의 가장 큰 문제로 작동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것들 과연 비트코인을 충분히 있을 수 있냐 가지고 있으면 뭐하냐 시장에서 팔아서 현금화 시켜줘야 되는데 그랬을 때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했을 때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 가치마저도 하락하면서 또 추가로 하락하는 이러한 아까 말한 악성 스파이럴 악성 이러한 어떤 그 회오리가 이 시장의 가장 큰 문제점이고 이러한 문제점들이 세계에서 가장 큰 3대 코인 중에 하나인데 이것들이 붕괴됐을 때 나머지 전체적으로 크게 성장했던 가상화폐 시장이 망가질 수 있는 것. 이것 현실 우리 실물 경제 그동안 우리는 암호화폐 시장과 아무 관계가 없어 미국의 금융당국들이 선을 그었지만 관계가 없을 수는 있지는 않죠. 왜냐하면 거기에 일반 자기 국민들의 자산과 글로벌 시장에 자산들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네, 이러한 문제들 이런 것들이 있고 우리 리만 브로더스 터졌을 때 문제의 복잡성이 어디까지 진행될 것이냐 초창기는 충분히 막을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했다가 이게 또 연쇄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락과 폭락이 반복적으로 계속 트리거를 때리면서 나오면서 시장이 무너졌는데 초창기는 작게 생각했다가 결국은 폭락하는 이 모습 혹시 루나와 테라의 암호화폐 코인의 문제가 그렇게 변현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시장에 있는 거죠.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미국의 전통적인 어떤 정책이라든지 금융기관이 관여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그 전이성과 위험의 확산성은 낮을 것이다. 단기간에 끝날 확률이 좀 있어 보인다. 이게 제가 테라와 루너 암호화폐 코인에 관한 제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어제 달러 인덱스는 0.88% 상승해서 104.76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어제 금리는 또 소폭 하락을 했죠. 미국 국채 10년짜리는 5.8bp 하락해서 2.86. 금리가 크게 많이 하락을 하네요. 벌써 2년과 3년의 스프레드가 얼마 전까지 37bp였는데 이제 31bp로 줄어드는 그러한 프라이트 퀄리티 안전자산 국채로 돈이 몰려가는 현상. 금리가 좀 하락을 해야죠. 이렇게 해야 뭐가 안정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성장진 IT 반도체, 메타버스와 같은 전기차와 같은 종목들이 다시 반등을 할 수 있는 어떤 모멘텀과 기운이 되는 거죠. 미국 농산물 가격은 살짝 하락하는 것도 있고 상승하는 것도 있고 큰 트렌드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금속 가격은 전체적으로 하락을 했죠. 금속 가격이 전체적으로 하락했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WTI가 120달러에서 100달러대로 오면서 그나마
우리 CPI와 PPI가 안정을 찾듯이 금속 가격이 하락을 해야 이걸 가지고 모든 제품들의 기본적인 그러한 원재료 비용이 되기 때문에 CPI나 PPI가 떨어질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 이것도 좀 있을 수 있는 다음 달은 생각보다도 그렇게 많이 떨어질 것 같지는 않지만 CPI와 PPI는 확실히 꼭지점을 찍고 내려올 확률은 높아 보인다. 이렇게 우리가 추론을 할 수 있는 거죠. 금속 가격 추이가 지속적으로 하락한 모습을 보고 자, WTI는 1.08% 상승해서 107.01인데 지금 이제 문제가 핀란드가 나토에 가입하면서 러시아가 핀란드를 가만두지 않겠다 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폴란드에 대해서 가스 공급을 중단시키면서 유럽의 가스 가격이 상승하는 그러한 모습 이것이 이 옆에 있는 WTI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악순환적인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제 애플이 주가가 많이 하락했는데요. 뭐 애플 주가 하락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폭스콘, 애플의 제품을 만들어 납품한 폭스콘이 공급망이 불안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공급망 해결에 시간이 좀 걸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악재로 반응을 하면 애플이 주가가 하락을 했습니다. 우리 테슬라 한번 볼까? 0.82% 하락하면서 728달러. 테슬라에 대해서 미국의 증권사들이 목표 가격을 지속적으로 내리는 1300달러 하다가 지금 900달러까지 목표 가격이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어제 모처럼 리비안하고 생각하는 루시드 2000기차가 리비안이 15%, 루시드가 12% 상승하면서 끝났는데 오늘 보니까 참 허망해요. 2022년 생산에 대한 전망이 그대로 유지된다. 공급만 해결이 올 하반기에 가면은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워낙 많이 빠진 거에 대한 기술적 반등 정도 이 정도로 보는데 상승 반등 강도가 컸습니다. 노블록스도 굉장히 크게 많이 올라오는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노블록스도 바닥이 너무 확실하다. 바닥이 거의 다 왔다. 이러한 생각들로 인해서 너무 많이 팔지 않았나. 공매도 세력이 다시 환매수로 전환하는 듯한 그러한 수급적인 요인에 의해서 리비안, 루시드, 로블록스가 주가가 상승해서 올라오는 독특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1.99% 하락을 했고요. 엔비디아도 2.74. 네, 엔비디아의 하락이 멈추질 않네요. 네, 150달러가 마지막 기준인 것 같은데 저도 엔비디아 너무 좋아해서 많은 분들이 추천했다가 지금 늪속에 다 빠뜨리는 아주 그런 잘못을 저지르는데 견디셔야 됩니다. 방법은 없습니다. TSMC도 0.16% 하락해서 87.69달러에 마감이 됐습니다. 마이크로 테크놀로지는 1.12% 상승해서 67달러. 어제 이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이런 종목들이 좀 강하게 버텨줘야 되는데 미국 주식에 비해서 생각보다는 덜 빠지면서 좀 버텨주는 거죠. 그래서 그나마 2,500을 지키고 있는 그러한 장의 모습인데 오늘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상승 모습을 보고 빠지지 않고 잘 지켜줄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면에서 오늘 우리 주식시장은 큰 상승도 없지만 그렇다고 큰 폭락은 없을 것이다. 이러한 예상과 예측을 나름대로 해봅니다. 메타 플랫폼스도 1.32% 상승해서 끝났고요. 노블록스가 19.23%나 상승을 했습니다. 바닥 증후군이다. 그래서 공매도로 공격을 했던 세력들이 이제 환매수로 이 정도면 먹었으면 충분하다 하면서 돌려 세우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즉, 이 말은 미국에 그동안 너무 많이 공매도와 매도 세력으로 두들겨 맞았던 종목들이 이제 어느 정도 바닥이라고 생각하는 모습이 1차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거죠.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일단 수급이 돌아서고, 이 정도면 바닥이야 대한 인식이 확산이 되고, 좀 사볼만 하네? 좀 바닥 아닌가? 분할 매수해볼만 하네? 또 이런 것들이 전파가 되고, 그러다가 이 종목들이 실적이 생각보다 꺾이지 않았다 실적이 발표되면서 또 뒤집어지면서 추가 상승하고, 이러한 선순환 과정이 지금 필요한데 이러한 선순환 과정에 가는 과정이 오늘 아침 나스닥이 반등에 성공한 그러한 시드, 어떤 씨앗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닌가 저는 좀 긍정적으로 시작을 보게 된 거죠. 문제와 비트코인은 28,000달러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금일 시장 전망을 마지막으로 한번 봅시다. 어제 제가 노답이라고 썼더니 어떤 분이 되게 웃으셔서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감사하고요. 오늘도 노답일 수는 있죠. 하지만 어제 너무 많이 폭락한 관계로 오늘은 어느 정도 기술적 반등은 일어나야 되는데 그 기술적 반등 강도와 유지 정도가 굉장히 중요하다. 미국의 나스닥이 하락해서 반등을 성공했기 때문에 어떤 기술주나 이런 종목들은 2, 3% 정도 상승은 일어날 수 있다. 하지만
강도는 크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든 거죠. 여기에 금요일이기 때문에 쉽게 매수로 잡고 들어오기는 어려운 저는 장. 그래서 오전장 찌글찌글 오후장은 약간 하락하면서 보합권에서 마감할 그런 확률 이렇게 보는 거죠. 일단 시장을 돌려 세울 그런 모멘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시장과 그다음 암호화폐 시장 테라 루나가 안정을 차지해야 되는데 또 우리가 생각지 못한 투기세력들이 막 들어와서 가격을 올릴 확률 그것이 필요하긴 하지만 또 이것도 또 문제인 거죠. 그렇죠? 이러한 생각들. 그래서 미국처럼 강도는 약할 수 있지만 크게 하락지 않는 그 정도의 시장 그리고 한 템포 쉬고 주말 내내 또 여러 가지 생각들이 교차하면서 다음 주로 넘어가는데 저는 가격 조정은 1차 끝이 났다. 어느 누가 예측한 것처럼 폭락은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뭔가 시장을 이끌고 갈 만한 그러한 큰 테마, 띠이 생성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순환매로 고루고루 돌면서 장에 도는 이 빠른 순환매에서 돈을 벌 확률은 없다. 기존에 자기가 팔아 많이 터져서 거의 50% 60% 마이너스 났던 종목들은 무조건 지키고 버텨야 된다. 대표적인 게 NFT라든지 메타버스 이런 종목들 많이 터진 부분들은 무조건 견디셔야 합니다. 방법은 없습니다. 가장 좋은 전략은 이를 악물고 견디는 거죠. 바닥은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추가 하락을 하더라도 견디셔야 됩니다. 지금은 매도의 영역은 아니다. 정말 아날로그적으로 30년 펀드 매주한 사람도 견뎌라 이 악물라 이 말을 벌써 일주일째 하는데 대체 이게 정말 옳은 여러분들에게 주는 코멘트일지 투자 코멘트일지 매일 제 자신에 대해서도 화가 나지만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즐거운 금요일입니다. 오늘 좀 희망을 가지고 견디고 주가는 이 예쁜 날씨처럼 반등을 해주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5월에 아주 예쁜 날에 금요일이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희가 이제 스터디 모임을 한 달에 2번씩 하는데 저희 카페가 내일 또 스터디 모임을 하죠. 네, 내일은 미국 테크, 글로벌 테크 기업들은 향후 어떤 모습으로 진망할까 하고 1시간 반 하고 또 제가 향후 투자 전략과 방향성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또 어떤 종목들에 우리가 또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또 제가 1시간 반을 하고 이렇게 3시간 두 타임으로 이루어졌으니까 우리 유튜브 친구분 중에서도 이 스터디 모임에 참석을 하시고 싶은 분들은 아래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자세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무료가 아니라 유료입니다. 네, 강사 피도 줘야 되고 우리가 룸도 빌려야 되고 여러 알바비들도 줘야 되고 여러 비용이 들기 때문에 저희가 무료로 못하고 유료로 합니다. 아주 전통 있는 오래된 스터디 모임입니다. 많은 신청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즐겁고 멋진 하루 되십시오.